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이가 학교에서 적성 검사를 했는데 언어에 적성이 있다고 나왔어요. 생각했던 것과 좀 정반대인데 뭐가 맞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네. 사실 요즘 진로 적성 검사하는 학교들도 많고 부모님들이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결과를 얼마나 믿어야 될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늘. 저도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뭐라고 저도 나왔어요? 예? 저요? 장사하라고 그러세요. 자기 너무 싫을 것 같아. 장사라고는 장사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근데 선생님? 신뢰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진로 적성 검사가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네. 그리고 진로라는 교과가 생기면서 학교에서 그 진로 수업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그렇겠죠. 그러면 도대체 나의 적성과 흥미는 뭔데? 이런 얘기죠. 사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진학 교육은 받아왔는데 진로 교육은 사실 못 받지 않는 맞아요. 그런 세대인 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의 흥미랑 적성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해 단계로서 네. 그래서 심리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하는데요. 뭘 그렇게 자주 하나. 사실은 아이들은 굉장히 급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 네. 성장에 따른 사고 의식의 변화가 많이 오고요. 진로 수정도 일어나고요. 또는 그 심리 검사 할 때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침에 어머니한테 많이 야단 맞고 오면 또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는 그게 후천적인 영향에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1년에 될 거야, 이런 거.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좋은데 네. 이걸 활용을 할 때 네.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싫은데 이거 나왔어요, 직업이. 오. 걱정하지 마라. 그건 정답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자. 진로를 찾아가는 20곡에 넘어가야 돼. 네. 한국에 넘을 때, 이 직업이 나한테 맞아? 나한테 이런 면이 있어? 또 다시 갔을 때 또, 이렇게 해서 점점 직업과 진로에 대한 관심의 영역을 넓혀가는, 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참 좋겠다.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보면은 그 적성 검사 종류가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나한테 맞는 어떤 걸 뭐 골라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 어떤 게 좀 괜찮아요? 일단 진로 적성 검사는 뭐 네. 다중지능 검사, 네. 뭐 어떤 친화성을 보이느냐 이런 것도 많이 보고요. 홀랜드 검사 많이 들으셨죠? 네, 많이 들어봤어요. 흥미 검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애니어그램, MBTI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데 아직 이제 뭐 학교에서는 이렇게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홀랜드 검사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직업의 진로의 그 꿈과 비전이 나하고 얼마나 잘 맞는가 이런 거를 또 알아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니아색 그래가지고 나는 뭐예요? E형이에요. 나는 I형이에요 하는 말들. 네. 그게 바로 그 홀랜드 검사에서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참고하시라는 거죠. 네, 뭔 아이가 말인지 어떤 잘 성향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또 네. 하나만 좀 더 조언을 하고 네. 싶은데요. 네네. 사실 이제 진로 교육이 막 중요해지면서 또 많이 이렇게 업체들이 생기고 그래서 맞아요. 진로 검사지가 이제 학교도 많이 들어오고 유료죠, 네, 유료. 맞아. 그런데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리어넷이라든가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커리어넷, 커리어넷. 네, 거기서 심리 검사는 무료로 무료니까. 네, 검사할 수 있고요. 계속 저장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고용노동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바로바로 네, 검사를 네. 할 수 있고 아, 무료로 그래요? 그리고 네. 계속 할 수 있어요. 하루에 3번씩도 할 수 있어요. 어머. 네네. 하시면 이게 돼요. 저장이 된다는 게 좀 메리트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계속 바뀌잖아요. 아니, 아이들의 그러면 꿈이. 애들 해보면 꾸미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바뀔 그럼요. 수도 있겠네요. 그럼. 자, 고민 댓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사가 꿈이라는 우리 아이 마술도구 사달라고 조르고 마술 푹 빠져있는데 저는 반대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네. 요즘 마술도구는요, 사실 뭐 꼭 직업하고 연결되지 않아도 많이들 사주시는데, 네, 근데 흥미있고. 내가 이거를 딱 보니까 네. 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아, 나도 그래요? 이제 좀 약간 좀 공감이 가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라면 다 공감할 거야. 왜냐하면 부모님이 원하는 꿈이 아니거든 지금. 마술사가? 아. 마술사는 부모님이 원하는 꿈이 아니야. 근데 네. 아이는 마술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인 거고. 아니, 근데 이게- 요즘은 마술사가 옛날 어머님 세대 생각하는 그런 거랑 또 달리. 완전히 엄청난 직업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마술사 이거랑 이거가 되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네. 그 연구하고 옵니까 그런 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바로 생각이 나네요. 네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이가 마술사를 막 얘기하면 이게 길지 않다는 건 금방 알아요. 그렇죠. 뭔가 혹했다는 건데 다음번에 곧 또 혹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저 마술사
마술사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오케이. 마술사가 돼. 가능해. 그런데 다음번에 또 다른 꿈이 생기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어차피 아이들의 꿈이나 미래는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를 넘어가면서 역할 실험이라는 게 생겨나요. 이 역할 저 역할을 계속 바꿔가면서 해보면서 네. 나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실 것이 아니라 오케이 괜찮아. 그런데 어떻게 다른 꿈이 생기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라고 네. 여지를 열어주신다면 아이는 언제든지 아주 풍성하게 꿈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에서 뛰어놀게 네. 될 겁니다. 야, 이거 부모는 염려하지 말고 여유를 가져라. 이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아니 그리고 네. 뭐든지 새로운 거는 좀 아이가 관심을 가졌다면 언제든지 좀 볼 수 있도록 그게 뭔지 알려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양한 길을 좀 열어놓고 부모님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보신 것만 네. 사실 강요하거나 강조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요즘 드라마 때문에 특전사가 되겠다고. 또 그래서 네, 요즘 난리도 아닙니다. 네. 이게 성장기가 안 된다는 게 다행이죠. 네가 군대 갈 때쯤 네. 되면 아마 다른 드라마가 또 너에게 그렇죠. 자극을 주고 그렇죠. 호기심을 줄 것이다. 네, 그랬지만 뭐 좋구나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네. 아까 마술사 꿈이 변할 수도 있지만 마술을 좋아하면 마술사만 되는 걸까요? 그렇진 그건 않다고 아니죠. 봐요. 네, 네. 마술을 활용한 레크레이션 강사가 될 수도 있고요. 네. 파티 플래너가 될 수도 있는 네.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접목을 시켜보면 그 굉장한 개그맨 직업들이 정영돈도 개그맨 정영돈도 처음에 우리 극장에 와가지고 개그맨 하겠다고 왔을 때 제일 먼저 들고 온 소재가 마술이었어요. 그래요. 마술밖에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네, 대한민국 1등 MC. 아니 그리고 원래 여자들한테 인기 끄는 남자들은요 처음에 마술 한두 개씩 보여줘야 돼요. 이런 손재주. 나는 이제 얼굴로 다시 닦은 마술했잖아 이렇게. 어떻게? 이런 얼굴도 있대? 재밌다 재밌다. 미안합니다. 이 아침에 네. 방송인데. 아, 네. 근데 일단은요, 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앞으로 어떤 직업들이 뜰 건지, 어떤 직업들이 유망 직종이 될 건지를 알아두는 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세상이 광속도로 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 세계 포럼, 경제포럼 일자리 보고서에 의하면 네. 지금 현재 초등학생 기준으로 있는 직업의 65%가 사라진다고 해요. 그렇대요. 그럼 부모님은 유망 직종이라고 학생에게, 자녀에게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땐 없을 직업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또는 몇 퍼센트, 60% 이상, 80% 이상은 지금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직업이 뭐가 생길지는 사실 모르는 거니까 네. 현재 부모님이 본 것만을 가지고 그 직업이 좋다고 그거를 세뇌시킨다든가 강요하거나 이럴 거는 세계 변화에, 그렇죠. 세상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언니가 나한테 되게 후회 많이 했잖아. 왜요? 주산부기 타자학원 가르쳐준 거. 내가 주산부기 타자학원 하다 몇 년 동안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했는데 2원이야 3원이야 8원이야 이거 엄청 했다니까. 그럼 써줬잖아. 그러니까. 1급 따면 뭐하냐. 아니, 그래도 그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덧셈 뺄셈 잘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너무 딱히 아깝게 또 그것도 안 돼. 지금은 또 그것도 안 돼. 그래요. 일단은 네.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최대한 그 기회의 문을 많이 열어놓고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는 거 알려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기회의 제공을 좀 많이 하셔서 아이가 실제로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8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라이브 토크 부모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 토크 부모. 그래요. 초등학교는 이렇다 치고 그러면 그렇지.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중학교. 요때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가장 이제 아이들이 정점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학생 때의 진로 교육 좀 설명해 주세요. 중학생 입학하자마자 금방 졸업이란 말을 해요. 네. 왜냐하면 초등학교 6년이라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 머물렀던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네, 중학교 금방 지나갑니다, 사실은. 그리고 중학교는 어떻게 보면 대입에 또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는 그런 네. 학업과 준비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핫 이슈는 사실은 자유학기제입니다. 맞아요. 예, 말 그대로죠. 자유? 자유학기제. 네. 예,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좀 많이 그걸 활용하면 그런 어떤 체험을 하고 꿈과 키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학기제가 뭐예요? 네, 모르시는 네, 분들 말 많아요. 그대로예요. 네. 몰라서 그래요. 한 학기 동안 시험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자유롭게 아이들이 원하는 토론학습, 실험학습, 프로젝트 학습 이런 걸 하게 되니까 굉장히 학업에 매여서 관제교육 그 시간에 매여 있던 학생들한테는 무언가 자유롭게 꿈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기회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야, 이거 진짜 좋은 제도인데요? 그렇죠. 자유학기제?
근데 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또 엄마들 사실 걱정이 많아요. 좀 네. 많긴 해요. 왜냐면 네. 그렇게 하면 나중에 1년 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에 따라가려면 더 힘들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유학기 중에서도 이제 학원을 계속 보내면서 그걸 이제 따라잡고 선행학습을 하고 이런 부모님들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제도는 이미 아일랜드에서 실행을 하고 있던 제도예요. 우리가 전환학기제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한 학기 혹은 뭐 1년 정도 조금 더 길게 가는 학생들도 있긴 한데 네. 여하간에 이렇게 한 1년 정도를 어떻게 충분히 이 아이들이 단순히 뭐 그냥 학업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험이 없잖아요. 네. 그건 뭘 얘기하냐면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해볼까? 내가 원하는 활동에 참여해 볼까? 그래서 내가 이거 재밌는지 한번 찾아볼까? 왜냐하면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참여가 가능하고 여러 방식으로 또 참여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도 찾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도 찾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 애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 공동체원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잘 찾기 때문에 네. 이 전환학기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유학기제가 우리나라에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 아이들이 정말 좋은 진로라든지 인생의 길을 좀 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부모님들의 관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이제 연계돼서 네.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의 진로와 관련된 것을 많이 좀 정보도 주시고 말씀도 많이 해주신다면 더욱더 자리를 잘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근데 사실 중학생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 진로 교육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하는 그런 때라면서요, 선생님. 네. 이제 진로라는 교육, 학교 하면은 예전에는 국어, 영어, 수학 수업을 듣는 곳, 네. 배우는 곳이었는데 이제 그 진로 교육이라는 게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왔다. 예,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창의적 체험 활동이죠. 네. 우리가 줄여서 창체 활동이라는 말을 하고 너무 뭐 어려워요. 자동 봉지 네.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부모님들은 이제 걱정이 많으십니다. 뭐 학생부 종합이라는 단어도 들리고 전에는 입학사 전관 전형이라고 했는데 바로 중학교 때 바로 그런 것들을 함께 부모님이 뭐 포트폴리오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왠지 선생님 이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모님들이 더러 겁이 나는 이유는 이게 애들 숙제가 아니라 다 내 숙제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점점 네. 점점 이제 부모들의 역할이 너무 커지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도와주더라도 좀 어렵지 않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거죠. 네. 설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요즘 포트폴리오가 개념 그러면 포트폴리오 책이었거든요. 근데 포트폴리오 책을 받는 대학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책을 만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 어떤 이력을 같이 설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기회를 제공하는 도움을 주라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학자가 꿈이에요. 네. 과학자가 꿈인데 창의력 리더십 캠프에 나가겠다. 부모님이 뭐 그런 정보를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나갈 수 있게끔 많이 뭐 이렇게 배우고 이런 네. 것도 줄 수 있고요. 봉사, 관련 기관에 가서 또 그런 거랑 과학 봉사를 한다든가 동아리도 많습니다. 요즘 동아리 활동 굉장히 다양하고 활발해졌습니다. 그다음에 진로는 뭐 학교에서도 워낙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학자로서 진로니까 거기에 맞는 대학을 탐방해 본다든가 네. 아니면은 직업인을 만나본다든가 이런 기회를 만날 수 있고요. 또 요즘 독서가 핫합니다. 이 독서는 사실은 그 지적 호기심을 채워나가는 과정이고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아이가 관련한 내 전공하려고 하는 흥미있는 분야의 책도 읽어볼 수 있고 꼭 주변의 책뿐이 아니라 블로그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활동들이 다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단 이런 것들은 꼭 기록을 좀 하는 버릇을 기록을 들여서 해라. 네, 그것이 나중에 사실 대입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에 바탕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보물창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 부모님이 설계에 도움을 주시는 거, 정보에 도움을 주시는 거,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네. 딱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렇게 잘 쌓아가고 우리가 이제 집안 정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리를 잘 해가면 네. 우리가 살기도 편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타인이 보기에도 좋으니 이 집은 잘 나가기까지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이야기를 약간 말을 바꿔보자면 사랑만 동사냐? 진로도 동사다. 그건 뭐예요, 움직인다는 선생님? 거죠. 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어떤 뭐 교사 이런 것처럼 하나를 딱 찍어서 나는 교사야 이게 아니고 나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 네. 이렇게 가야 진로 교육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가르친다고 하는 건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사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동물도 가르쳐요. 네, 그렇게 그렇죠. 따지자면 교육의 영역이란 가르친다는 영역은 어마어마하게 넓으니 교사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 직업을 딱 찝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의 진로를 말 그대로 막는 것과 다름이 네. 없으니 오히려 넓혀가면서도 존중해 가면서도 새로운 영역을 꾸준히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라는 게
우리 선생님이 취재하고 연결해서 진로는 동사를 선택하자. 이게 그거예요. 말 잘하면 아나운서 될래?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게 그래. 아니라는 거지. 말을 잘함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가 직업들이 있는데.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거의 대부분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죠. 16,000 몇백 개가 있는데 네. 그 직업 중에 부모님들 많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죠? 너무 어떤 직업군에만 생각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직업군 안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을 어머니께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댓글 자, 좀 저희가 또 봅시다, 댓글 댓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또 질문이 올라왔네요. 실시간 댓글 먼저 올라왔죠? 종철 씨 한번 읽어주실래요? 중학교 2학년인데 하고 싶은 게 없다 그럽니다. 없대요. 저는 답답해 아이고. 죽겠는데 혼내지도 못하겠어요. 엇나갈까봐 어떡하죠? 하셨는데 이럴 때 답답합니다, 사실. 요게 아이들 대부분 물어보면 너 이제 앞으로 뭐가 될래? 몰라요. 그래서 그래. 너 걱정되지 않니? 몰라요. 그래서 네 이름은 뭐니? 몰라요. 이런 애들 아이고, 아이고, 많아요. 아이고. 네. 전성기인데가 까지 징그러 죽겠다. 그렇죠. 아니 근데 차라리 몰라요는 나요. 제일 싫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냥요. 그냥이에요. 그냥요, 그쵸? 진짜. 근데 걱정하지 마실 게 우리도 그 나이에 우리 진로를 몰랐어요. 이를테면 몰랐죠. 뭐 네. 저는 그냥 이 세상에 맛있는 게 많겠다 이런 생각만 했지 내가 뭐 교수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직업을 네, 가져야 네.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진로는 대학 이후에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진로를 알 수 없을 뿐더러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발견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내 직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때는 아니기 때문에 네. 항상 이렇게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열어주시냐면 지금 모를 수 있어. 충분히 모를 수 있는데 다른 생각이 혹시 나거든? 언제든지 엄마한테 얘기해.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지 엄마한테 함께 논의해볼게. 그렇죠.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사춘기 중학교 2학년 정도 됐으면 사춘기인데 그때 부모 역할을 우리가 상담자라고 하는 이유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네. 문호를 열어놓고 아이가 다시 찾아올 공간을 늘 남겨두신다면 네. 아이는 자기가 생각한 진로들 천천히 하나씩 물어오면서 마치 자기 집을 잘 지는 까치처럼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겁니다. 네.